바원영어학습법 동영상 강의 제15회차 영어 강세 및 억양훈련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강세 및 억양훈련 Stress and Intonation 공부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영어의 강세에 익숙해지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 3가지를 함께 공부해 보실 것입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인토네이션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우리말로 강세라고 표현하죠. 자, 단어나 문장에서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을 강하게 읽어주는 것, 그게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이라는 부분은 우리말의 억양에 해당이 되죠. 문장 속에서 마치 음악처럼 높이 읽어야 될 부분과 낮게 읽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문장 속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읽어야 될 부분과 약하게 읽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을 억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토네이션이죠. 자, 이러한 영어의 강세에 익숙해지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 요령 3가지를 함께 공부해 보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단어를 암기할 때 반드시 정확한 발음으로 또 정확한 액센트를 넣어서 소리를 내어서 읽으며 암기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요령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볼 때 많은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이 compensation, 보상, compensation, 보상. 자, 이렇게 하고 손으로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compensation이 아니죠. 자, 그거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가버리는 한국어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강세가 있죠. 자, 이런 강세들이 주어져서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과 좀 덜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 그리고 보통으로 읽어야 될 부분, 이렇게 강세가 단어 하나에도 3단계의 음의 높이로 단어를 읽습니다. 자, 그래서 compensation이 아니라 compensation,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자, 우리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성이나 성조가 존재하죠. 4가지 음의 높낮이로 그 단어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이렇게 강세들이 존재하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상대방한테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는 단어를 암기할 때마다 반드시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액센트를 넣어서 소리를 내어서 읽으며 암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 그렇게 꾸준히 연습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원어민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도 원어민들이 내 발음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고 토익 스피킹 같은 영어 말하기 시험을 칠 때도 발음 문제 때문에 감점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강세 및 억양 훈련은 영어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강의에서 말씀드린 3가지 훈련 요령대로 성실하게 매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액센트가 있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1강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2강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여기에 있는 모음들에는 강세가 없죠. 자, 이것은 3강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구체적으로 단어 안에 있는 강세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 1강세는 저렇게 붉은색으로, 그리고 2강세는 저렇게 연한 갈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 3강세는 뒷부분에서는 3강세는 따로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노란색으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자, 모두 모으면 이렇게 강세가 있을 수 있고 그 강세에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비춰진 이렇게 1강세가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2강세, 나머지 보통음을 읽어주는 3강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compensation이 아니라 compensation. 자, 이렇게 1, 2, 3강세를 음 높이를 다르게 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1강세는 붉은색 큰 글씨로 표현했고
자, 이 강세는 연한 갈색의 중간 큰 글씨로, 나머지 발음들은 보통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세에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compensation. 자, 높이가 있습니다. compensation. 이렇게 되죠. compensation. 평소에 새 단어를 찾았을 때, 예를 들어서 compensation 이런 단어를 찾았을 때, 먼저 발음기를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 강세까지, 1강세, 2강세까지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는 그런 훈련들을 평소에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를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액센트는 여기 있죠. 자, 1강세입니다. 두 번째, 2강세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adversary.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adversary. adversary. 한 단어 더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1강세, 그리고 2강세입니다. 자, 어떻게 발음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outstanding. 이렇게 되죠. outstanding.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outstanding. outstanding. 자, 이렇게 영어를 단어를 암기할 때마다 반드시 정확한 발음으로 그리고 정확한 액센트를 넣어서 소리 내며 읽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두뇌 구조상 소리로 입력된 것은 소리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볼 때 바로 outstanding. 자, 이렇게 정확한 발음에 가까운 그런 발음이 바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어의 강세에 익숙해지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요령입니다. 자, 다양한 문장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영어 교재들이 있죠. 자, 그 교재들에 원어민의 mp3 녹음이 따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브로그로. 자, 그런 것들을 가능한 많이 듣고 소리 내어 따라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언어학자들은 한 외국어에 귀가 완전히 열려지기 위해서는 약 2000시간 정도의 듣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2000시간이라는 것은 매일 1시간씩 들었을 때 약 6년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1시간씩 원어민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생활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틈틈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영어 교재에 대한 mp3를 최대한 많이 듣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소리 내서 따라 읽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강세에 익숙해지고 또 내가 그 강세에 맞게 소리를 내서 읽어줄 때 영어의 강세에 친숙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요령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평소 리딩을 할 때 큰 소리로 읽어야 될 내용어와 작은 소리로 읽어야 될 기능어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읽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어 문장에는 의사 전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어들이 있고 영어 문장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어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인 내용어는 큰 소리로 읽어주고 그렇지 않고 문장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어들은 조금 작은 소리로 해서 결국은 이런 원리 때문에 영어가 음악처럼 리듬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용어가 어떤 것일까요? 자, 명동형부 의지부. 이것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명동형부 의지부. 자, 이것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 지시사, 부정어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장 속에 나올 때는 이것은 상대방에 전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기능어들은 조전, 관비, 접대관, 조전, 관비, 접대관. 자, 이 7가지입니다. 조동사, 전치사, 관사, 비동사, 접속사, 대명사,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정관비 접대관인 기능어들은 문장 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혹은 그렇게 꼭 강조해서 읽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소리로 읽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 중에서도
필요하다면 강하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읽기도 합니다. 접속사 같은 경우 자, 왜냐하면을 강조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because라고 크게 읽을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은 의사 전달자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기능어들을 큰 소리로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영어의 강세에 익숙해지기 위한 세 번째 요령은 평소 리딩을 할 때 큰 소리로 읽어야 될 내용어와 작은 소리로 읽어야 할 기능어들을 구분해서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어의 강세에 익숙해지기 위한 세 가지 훈련 요령을 이제는 실제 문장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강세 및 억양 연습하기 첫 번째 구입니다. 자, 구라는 것은 주어 동사 없이 그냥 단어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을 구라고 하죠. 자, take a look at. 자, 무엇을 한번 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읽을 때 원어민들은 take a look at 이렇게 읽지 않고 take a look at. 자,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take가 동사죠. 그리고 어는 관사입니다. look. 여기서 명사로 왔죠. at 전치사. 자, 명동형부 의지부. 기억하시죠? 그 내용어들은 강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조전, 관비, 접대관. 자, 이 부분들은 약하게 읽죠. 그래서 이런 영어 문장 안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자, 이번에도 내용어들은 붉은색 큰 글씨로 표현되어 있고 기능어들은 흰색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을 찌르다. Hit the nail on the head. 자,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Hit the nail on the head. Hit the nail on the head. 자, 치솟다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Go through the roof. Go through the roof.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완성된 한 문장으로 영어 강세 및 억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냉장고에 넣었던 음식도 없다는 표현이죠. There isn't any food in the refrigerator. 자, 여기 refrigerator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 1강세는 붉은색으로 2강세는 연한 갈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중간에 제가 슬래시를 그어뒀죠? 예, 슬래시. 여기까지 짧게 같이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There isn't any food in the refrigerator.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There isn't any food in the refrigerator. 그 세미나에 참석할 건가요?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attending the seminar? Are you attending the seminar? Is that okay if I read a book for a while? 자, 그 책 잠깐 읽어봐도 괜찮나요? 자, 이런 문장이죠. 의미 단위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Is that okay if I read a book for a while?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Is that okay if I read a book for a while?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영어 지문을 가지고 영어 강세 및 억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2014년 수능 기출에 나왔던 문제고 동영상 강의 제 10회차에서 함께 다루었던 지문입니다. When people started to plant the stored seed stock deliberately, they also began protecting their plants. 자, 의미 단위가 중간에 있지만 좀 짧게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When people started to plant stored seed stock deliberately, they also began protecting their plants.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When people started to plant stored seed stock deliberately, they also began protecting their plants. 자,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people started to plant stored seed stock deliberately, they also began protecting their plants. 우리가 읽었던 것과 비슷하게
내용어들은 강하게, 기능어들은 약하게 그렇게 읽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people started to plant stored seed stock deliberately, they also began protecting their plants.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is changed the evolutionary pressure that these food plants experienced, as they no longer had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자, 의미 단위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This changed the evolutionary pressure that these food plants experienced. 자, 특히 that을 자, 여기서는 that라고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지시사일 때는 that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나 접속사일 때는 약하게 that이라고 발음을 해 주셔야 됩니다. that. 자,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That these food plants experienced, as they no longer had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changed the evolutionary pressure that these food plants experienced, as they no longer had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changed the evolutionary pressure that these food plants experienced, as they no longer had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This changed the evolutionary pressure that these food plants experienced, as they no longer had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nstead, people created a new environment for them and selected for other characteristics that nature previously had. 자, 이 문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Instead, people created a new environment for them. 자, 여기서 이 them은 약하게 읽을 때는 자, 이것도 역시 발음을 씁니다. 그래서 them이 되죠. For them. 자,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And selected for other characteristics that nature previously had.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stead, people created a new environment for them and selected for other characteristics that nature previously had.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겠습니다. Instead, people created a new environment for them and selected for other characteristics than nature previously had.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nstead, people created a new environment for them and selected for other characteristics than nature previously had.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eeds recovered at archaeological sites clearly show that farmers selected for larger seeds and thinner seed coats. 자, 역시 의미 단위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Seeds recovered at archaeological sites clearly show the farmers selected for larger seeds and thinner seed coats.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eeds recovered at archaeological sites clearly show the farmers selected for larger seeds and thinner seed coats. 자,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Seeds recovered at archaeological sites clearly show that farmers selected for larger seeds and thinner seed coats.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eeds recovered at archaeological sites clearly show that farmers selected for larger seeds and thinner seed coats. 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ick seed coats are often essential for seeds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because the seeds of many wild plants remain dormant for months until winter is over and rain sets in. 자, 의미 단위로 함께 읽어보시죠. Thick seed coats are often essential for seeds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because the seeds of many wild plants remain dormant for months until winter is over and rain sets in.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ck seed coats are often essential for seeds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because the seeds of many wild plants remain dormant for months until winter is over and rain sets in.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겠습니다. Thick seed coats are often essential for seeds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because the seeds of many wild plants remain dormant for months until winter is over and rain sets in.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Thick seed coats are often essential for seeds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because the seeds of many wild plants remain dormant for months until winter is over and rain sets in.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ut under human management, thick seed coats are unnecessary, as farmers take over responsibility for storing seeds away from moisture and predators. 한 의미 단위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But under human management, thick seed coats are unnecessary, as farmers take over responsibility for storing seeds away from moisture and predators.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ut under human management, thick seed coats are unnecessary, as farmers take over responsibility for storing seeds away from moisture and predators.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죠. But under human management, thick seed coats are unnecessary as farmers take responsibility for storing seeds away from moisture and predators.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But under human management, thick seed coats are unnecessary as farmers take responsibility for storing seeds away from moisture and predators. 예,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장입니다. In fact, seeds with thinner coats were preferred as they are easier to eat or process into flour, and they allow seedlings to sprout more quickly when sown. 자, 의미 단위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In fact, seeds with thinner coats were preferred as they are easier to eat or process into flour, and they allow seedlings to sprout more quickly when sown.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fact, seeds with thinner coats were preferred as they are easier to eat or process into flour, and they allow seedlings to sprout more quickly when sown.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겠습니다. In fact, seeds with thinner coats were preferred as they are easier to eat or process into flour, and they allow seedlings to sprout more quickly when sown.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n fact, seeds with thinner coats were preferred
as they are easier to eat or process into flour, and they allow seedlings to sprout more quickly when sown. 자, 여기서 끊어읽기를 보면은 제가 책에서 끊어읽을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끊었죠. 자, 책에서는 이렇게 끊고 또 여기서도 끊고 전치 살펴서도 끊고 이렇게 끊었었지만 그것은 영어의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훈련으로 그렇게 한 것 뿐이고, 자, 여기서는 좀 더 넓은 의미 단위로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넓게 끄는 방식으로 연습했습니다. 자, 책에서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된다면 가능한 넓게 끊어서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영어 문장을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강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영어 강세와 억양에 관한 훈련,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의를 몇 번 들으시고 그리고 단어를 공부할 때, 문장을 읽을 때 여기서 공부했던 그 원리 그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강세 및 억양 훈련 동영상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